안녕하십니까. 강릉과 속초, 고성 등 해수욕장 개장 3주차 주말을 맞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해수욕장 방문객은 10만 9,7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이 8만 5,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속초 15,436, 고성 8,190, 양양 851명입니다. 누적 피서객은 34만 97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7.8%가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10일에 삼척과 동해시의 해수욕장, 그리고 12일에는 양양과 고성 지역의 해수욕장이 개장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또 7월 하순부터 2주일가량은 속초와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밤 9시까지 운영되고 동해 망상과 추암, 그리고 강릉 주문진과 안목, 정동진 등 강릉 지역 해수욕장 13곳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30에서 80mm, 동해안은 5에서 30mm이고 모레는 내륙과 산지 10에서 40mm, 동해안은 10에서 30mm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자들이 병원 찾기가 어려운데요. 강원도 동해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몇 곳 없는 야간 소아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막 3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명기 씨. 최근 일요일 저녁 아이가 구토와 설사가 심해져 탈수 증세까지 나타나자 강릉의 대형 병원 응급실 2곳을 찾았지만 진료를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또 춘천까지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적어도 3시간, 4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애가 괜찮아질는지도 모르겠고 야 큰일 났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심해지면은 어디까지 심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전공의 이탈 사태 이전에도 야간의 소아응급실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는 야간 소아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대형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동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은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6명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전공의 사직으로 1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90명 가운데 남은 인원은 15% 수준인 14명뿐이라 야간 응급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119 구급대는 소아응급 환자를 싣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춘천이나 원주의 대형 병원까지 다녀야 합니다. 저희도 빨리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은데 주변에 이제 병원을 두고도 갈 수 없는 게 저희도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보호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게 파업 참여 교수가 없는 강릉 아산병원조차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외과 일부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변 풍경이 좋은 평창의 한 마을이 갑자기 높은 옹벽에 갇혔습니다. 환경청에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제방 공사를 하는 건데요. 높이 1.2m가 넘는 옹벽에 가로막힌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변을 따라 하얗게 장벽이 늘어섰습니다. 1.2m 높이의 옹벽이 마을과 강을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이 1.2m가 체감상 높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키를 가진 성인 남성의 가슴까지 오는 높이입니다. 옹벽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로 가면 아예 시야가 막혀버립니다. 지난해부터 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1.4km 구간에서 하고 있는 제방공사인데 강변을 끼고 사는 주민들은 높은 옹벽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마을 주변에는 펜션 단지가 여럿 있는데 이쪽에 그 손님들이 전부 끊겨가지고 영업 활동이 전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변의 좋은 풍광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던 곳들이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마을의 장점이 사라져 집가마저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주민공청회 이후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청으로 공사가 이관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방 둥마루를 그냥 5m 그 포장하고 그걸로 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제방 공사가 되어서 환경청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는데 지난 2021년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해 자연 모습 그대로 흙을 쌓는 방식이지만 사유지를 수용해 만들어야 하는 제방과 현재 상태에서 옹벽을 세우는 제방 두 가지 가운데 주민들이 옹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청은 100년 강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홍수 위험이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하면서도 준설 등 강폭을 넓혀 옹벽을 낮추는 방법을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한편 주민 의견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주말 동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도내 곳곳에 소방 출동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춘천과 홍천, 강릉과 원주 등 8개 시군에서 나무 쓰러짐 10건, 현수막 날림 1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과 태백, 속초와 고성, 양양 등 도내 5개 시군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의 에어돔에서 펼쳐진 강원 춘천 2024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오늘 일주일의 대장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춘천시는 일주일간 38개 나라의 889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여했고 총 18,500여 명의 관람객이 춘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 이어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집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내일 개청 1주년을 맞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는 언론 간담회를 엽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는 지난해 7월 총괄기획관실과 미래산업국, 관광국, 그리고 해양수산정책관실 등의 조직체계로 영동 지역의 현안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5일에는 정기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원산업과를 폐광지역 지원과와 대체산업 육성과로 나눠 폐광지역의 육성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속초항과 옥계항, 삼척항과 호산항에 대한 사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선 항만부지와 수역시설 등 무역항 내의 전용 사용을 허가받아야 하는 항만시설의 불법 사용과 무단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현지 점검 중에 불법 사용 등의 의심사항을 발견하면 원상 회복 등을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을 공급합니다. 1인당 대출 규모는 최고 5천만 원이며 2년 동안 2%의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